사실 미국의 금융위기는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물 참여자들도 상업용 금융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도 생각이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대출 점유율 중에 말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점유율이 중소형 은행이 67.3%나 됩니다. 대형 은행이 29.1%인데 거기에 비하면 중소형 은행은 굉장히 높지요. 2배가 더 되니까 말입니다. 외국계 은행이 3.6%인데 비하면 중소형 은행의 비율이 67.3%라는 것은 부동산의 위기가 오면 중소형 은행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들은요, 지금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실률이 17%를 넘어섰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17%가 아니라 2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공실률이 많으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회사나 혹은 부동산 개발회사에게는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월세를 받아서 말입니다. 대출한 금액의 이자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공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자 부담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도 어려워지고요. 부동산 개발 회사도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이들이 줄파산을 한다면 이들이 빌린 돈은 어떻게 될까요? 못 갚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 중소형 은행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은행 위기가 진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다시 은행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온다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겠습니까? 저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금융의 안정이 필수적이거든요. 지금 시장의 분석들이 점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커지는 걸로 봐서는요, 금융의 안정은 당분간 힘들 듯 보입니다. 그야말로 또 한 번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에 따르는 은행들의 어떤 충격도 커질 거다. 한마디로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